자, 이제 종 하면은 딱 떠올라야죠. 아, 스피시즈 가지고 사카로미세스, 그 다음에 락토바시스, 그 다음에 시즈 하면 세 가지로 나눠보죠. 액종, 원종, 샤워종. 이렇게 딱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고. 자, 종의 상대적, 종과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스피시즈죠. 그런데 스피시즈 퍼먼테이션, 죄송합니다. 퍼먼테이션 프로덕트와 그 다음에 스피시즈, 그러니까 스피시즈, 종과 그 종이 만들어낸 대사산물, 발효산물, 퍼먼테이션 프로덕트. 이게 한꺼번에 있을 때는 뭐라고 부르냐? 발효종이라고 부르고, 이걸 불어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르방이라고 부릅니다. 르방인데, 이 르방의 이제 스피시즈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르방 르브르 하면 공장제 효모를 이용한 발효종. 그 다음에 르방 나추럴, 그러면 자가제 발효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종.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계속 리프레시해 가면서 만들어내는 방법, 르방 믹스처의 불어식 발음이라고 했죠. 믹스트.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발효종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르브르에 해당되는 발효종은 비가와 그리시. 자, 한국에 많은 분들이 정리한 책이 있지만 그래도 유럽 사람이 정리한 게 보다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유럽,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피에르 조르리스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감수의 재미 있는 것을 잘 알고 싶네요. 두 권의 책을 모두 다 합니다. 제가 많이 했어요. 그렇죠. 기획 단계부터 제가 다 깊숙이 관여했는데 그 책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사람 설명은 정리 하고 그 책을 보시면 프린트물로 나갔어요. 네. 프린트물로 나갔으니까 뭐 책 사기 싫으면 프린트물 공고대로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고. 자, 다음에 그 르방, 우리 이제 르방 나추렐인데, 이 르방 나추렐의 액종, 원종, 샤워종. 이 앞에 어떤 시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건포도 액종, 건포도 원종, 자, 공유에 따라서 화이트 샤워종, 호밀 샤워종, 풍일 샤워종.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르방 나추렐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르방 나추렐의, 자, 제가 어제 확인했다고 그랬죠? 시장성은 있다 없다 당장 큰 돈을 벌기에는 없다라고 그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태원의 누굽니까? 5월의 종이라든지, 그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죠? 저기 이번에 타르틴이라든지 뭐 몇 곳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몇 곳이 있긴 하지만 이게 아직은 큰 돈은 그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 두 가지를 병용하는 애매모호한 포지셔닝을 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방금 뭡니까? 공장제 효모와 액종인데, 이때 액종은 종의 목적이 아니에요. 스피시즈의 목적이 아니라 퍼먼테이션 프로덕트, 그러니까 대사산물을 집어넣는. 그러면 스피시즈는 뭘로 한 거예요? 공장제 효모, 세리미시는 이것에서 뭐예요? 몰륨을 대화. 아시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르방. 그래서 뭐 레몬종을 그러면 레몬 자세한 얘기를 해줬는데 그냥 넘어가고 너무 이제 3척으로 빠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하고 있는 다음 주에 3일에 걸쳐서, 오늘 반죽을 만들죠. 오늘 반죽 만들고 그래서 다음 주에 3일에 걸쳐서 만드는 것들, 이렇게 애매모호한 포지션이긴 하지만 이게 가장 현장감. 그리고 저도 이렇게 기술 작품도 해줬는데 전부 다 저도 정확하게 요 포지셔닝을 해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딱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조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우선 우리는 종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아니라 빵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종을 만들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빵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소비자에게 있어서 빵이란 뭐냐라고 이제 먼저 생각해 봤을 때, 한국 소비자에게 간식인 사람이 있고 주식인 사람이 있어요. 빵을 간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주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그럼 빵을 간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빵을 뭡니까? 기분 전환용으로 먹어요. 기분 전환. 자, 여러분 실연을 했어요. 실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찾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화에 보면, 전 잘 모르겠어요. 실연 당연히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 영화에 보면 자꾸 비웃지 마세요. 그럼 실현당한 거 여러 번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72시간을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영화에 보면 모의 다이어리가 있어요. 있는데 그 보면 막 침대 앉아서 막 초콜릿을 막 먹어, 초콜릿을. 그러면 그 초콜릿에 뭐 어떤 성분을 섭취하는 거냐면 당이죠. 그러니까 당을 먹으면 기분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전환용에는 뭐냐면 당이에요. 빵에 있어서 당이 중요하죠. 근데 당의 종류는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당 중에서 어떤 당이 제일 좋냐면 빨리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당이 최고예요. 그러면 당에도 화합물 형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단순한 당을 단당류라고 하잖아요. 1차원적 사고를 하는 애를 뭐라고 합니까? 단순한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 단당류가 가장 단순하고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빨리 혈액 속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감미도가 확 높으면 좋잖아요. 그럼 감미도가 가장 높은 단당류가 뭡니까? 과당이죠. 근데 과당은 돈이 비싸요. 과당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것을 싸게 만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태생은 포도당이야. 포도당의 감미도가 얼마냐면 75에 75. 얘를 과당으로 만들어. 175. 감미도 175. 2배가 넘어. 어떻게 만들어? 자리를 딱 바꿔줘. 자리만 바꾼데도 포도당이 뭘로 바뀌어요? 과당으로 바뀌어요. 과당으로. 그걸 이성화당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당을 뭐라고 부르고, 과당을 뭐라고 부르냐면 과당 액체과당이에요. 과당 시럽. 과당 시럽. 그러면 그 과당 시럽의 문제점은 뭐냐? 그게 이제 탄산음료에 많이 들어있어요. 과당 시럽이 액상과당이라고 하는데, 액상과당이 많이 있는데 그게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그 음료를, 그러니까 포만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탄산음료를 딱 마셔요. 그러면 호르몬이 교란이 돼가지고 포만감을 잊어.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치킨집에서, 아니 뭐 맥도날드라든지 버거킹에서 보면 코카콜라 무한 리필이야. 왜? 뭐 먹으라고? 당 먹으라고. 메인 먹으라고. 음료는 어디? 무한 리필. 그래서 계속 들어가. 뒤에 알람이 울렸다고. 롯데리아 머니 피한데 이제 안 이거 자르지 마십시오. 제 수업은 리얼리티가 있어요. 살짝 아닙니다. 제 수업은. 훈련생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고, 그에 대한 제가 이제 너무 오래된 옛날 지식가인데 시장 정도 조사하고 그럼 요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탄산음료도 몇몇 그 패스트점에서는 무한 리필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롯데리아 하겠습니다. 맥도날드는 아니에요. 네, 롯데리아와 맥도날드. 정확히 잘못했어요. 방금 아, 예, 알겠습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시정하고요. 네. 하여튼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탄산음료를 같이 먹는 이유가 포만감을 한다. 그래서 비만이 일어나는 이유가 액상과당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액상과당의 효과가 바로 뭐다? 기분을 완전히 전환시켜주는 그런 효과예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 많이 액상과당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친구들의 좀 면면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액상과당 음료를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탄산음료를 되게 좋아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네,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자,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기분 전환용 당.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빵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빵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자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액상과당 넣어야죠. 액상과당 넣어야죠. 액상과당 있어. 액상과당 나와 있어요. 다. 액상과당 분말로 나와 있는데 또 결정형도 나와 있고 시럽도 나와 있어. 넣어야지. 과자에. 누구를 위해서? 넣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빵 만들 때 있잖아요. 변성전분 같은 것들 넣어줘야죠. 그래서 이런 걸 넣어서 빵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넣어서 이제 빵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제가 손 안 대면 딱 그런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으로 이제 빵을 생각하시는 분은 자, 그러니까 영양소도 있잖아요. 시대마다 틀린 거예요. 보릿고개가 있었던 50년대, 60년대에는 어떤 영양소를 필요로 했냐면 열량 영양소, 탄수화물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세월이 나아지면서 그 70년대, 80년대, 70년대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이 독일에 갔는데 독일 사람들이 엄청 키가 큰 거예요. 막. 본인은 이제 160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뭐 키가 엄청 큰 거야. 그래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 모든 학생들을 철봉을 시켜라. 콩나물을 먹어라. 이거 모르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런 시대. 자, 그것 때문에 커지는 겁니까? 아니죠. 고기 단백질이죠. 고기 단백질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몰랐겠어요. 다 아시는데 충분한 고기 단백질을 섭취시킬 수 없는 이 마음. 그래서 대신해서 뭡니까? 밭에서 자라는 고기, 소고기라고 거짓말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콩 먹으라고. 그래서 콩 엄청 먹었죠. 그래도 제가 키가 이만해요. 잡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만해요. 제가 좀 작은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나아졌어요. 그래서 80년대 이제 넘어와서는 뭐냐면 이게 또 고기를 또 엄청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로발바, 섬유소 또 이제 부각이 되고 뭐 이렇게 시대별로. 그러면 이제 얘기 다 아시는 얘기죠.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실까? 자, 그러면 홈100 100세 시대에 필요한 영양성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빵을 주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대에, 이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의 100세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영양성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유기농 식재료를 고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주화 선생님 어디? 한살림. 유기농 식재료.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현명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식재료에 아무리 좋은 영양성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적절하게 조리하지 않으면 이게 체내에 흡수돼서 이용되지 않고 그냥 거름으로 와서 다른 식물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전 단계야. 지금 아직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훌륭하신 분 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일반론이에요.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좋은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까지만 생각하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야. 잘 모르는 거야. 지금 필요한 그러면 이제 그 영양소가 뭐? 그러면 그 영양소는 뭡니까?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은 둘 다 이제 체조직. 그 다음에 무기질, 체조직. 아시죠? 바른 자세 만들고 피부 이런데 중요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생리활성 성분. 생리활성 성분 중에 옥타코사놀, 폴리코사놀 많이 들어봤죠? 레스베라톨, 안토시아닌, 항암, 그 다음에 혈관 청결제. 그죠? 청결 효과. 염증제, 염증 억제시키고 활성상소 제거해서 수치 감소시키면서 그 다음에 노화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성분, 이 생리활성 성분들. 이 성분들이 다 어디 들어있는지 아세요? 다 껍질이에요. 다 껍질.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에 작용하는 것들이 이제 효모, 유산균이라는 것까지는 알죠. 그래서 유산균 퍼먹어. 프로바이오틱스 퍼먹어. 그 다음에 효모 좋다고 해서 맥주 효모 퍼먹어. 예전에도 원비소라고 해서 퍼먹더만 이제는 맥주 효모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딱 나와요. 맥주 효모 퍼먹고. 이게 학원에 이제 맥주 효모 있으니까 다시다가 이게 한숨 드셔도 돼요. 얘기 안 합니다. 아니 제가 대접도 해드려서 오시면 이제 한 100g씩 풀어가지고 한 잔씩 쫙 건지고 그냥 싸니까. 자 그러면 그 효모가 맥주 효모잖아요. 우리가 했는 거 그잖아요. 그걸 먹어야 되냐. 이제 그런 얘기들 다 올렸잖아 밴드에다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뭐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 그 쳐먹는다고 해서 그 샐러드에서 쳐서 이렇게 먹는다는 뜻이에요. 약을 쳐먹으라고. 그게 잘 보입니다. 그 샐러드에다 쳐먹고 뭘 또 쳐먹는 그 의미가 있겠어요? 없어요. 왜냐면 샐러드를 누가 이 프로바이오틱스 균이 분해를 시키면 얘기가 되지만 이게 이제 그냥 쳐서 먹으면 장에서 분해가 되냐 이거. 분해가 되긴 뭐가 돼요? 화장실 가보면 썩어 있죠. 그죠? 썩어 있죠. 분해할 시간이 짧은 거야. 분해할 시간이.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균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산균을 이용해가지고 바깥에서 분해를 시킨 다음에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몸에서 분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이게 뭐예요? 발효음식인 거지. 발효음식. 그러니까 그러면 껍질이 얼마나 소화가 안 되는지를 이런 우화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간단해. 그러니까 느낌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밀과 보리가 자라요. 자, 땅에 밀과 보리를 뿌려. 그러면 밀과 보리가 자라죠. 자라서 싹이 피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러면 그 자란 밀들은 그 자리로 떨어져. 그 다음 밀은 어떻게 될까요?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못 자라. 왜냐면 어미 밀이 그 자리에 영양소를 다 먹었기 때문에 다 흡수했기 때문에 자손의 밀들은 자녀 밀들을 어떻게 멀리 보내줘야 돼. 그러면 그 밀이 어떻게 자기 자손을 멀리 보냅니까? 어떻게 보내? 참새가 밀알을 먹잖아. 먹으면 죽잖아. 아니 그 참새가 먹으면 밀을 먹잖아. 먹어버리면 걔는 소화돼서 왜 걔는 소화시키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초식 동물에게 자기의 줄기와 잎을 주는 거예요. 줄기와 잎. 어미 밀이 자기 줄기와 잎을 초식 동물에게 주고 같이 뱃속에 뭐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그러면 소화가 돼. 그러니까 초식 동물에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어미의 몸과
손은 어떻게 됩니까? 줄기가 몸이고 입은 손 아니야. 팔다리. 그게 어떻게 됩니까? 소화돼서 거름이 되고, 그래서 씨앗은 어떻게 배변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멀리 가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그 밀알이라고 하는 것이 소화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초식동물이 소화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잡식동물로서 인간이 그러면 이렇게 밀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밀이 이 밀기후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밀겨와 밀기후를 어떻게 합니까? 벗겨내야죠. 그럼 밀알이 된단 말이에요. 밀알 이렇게 종으로 잘라요. 자르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밀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을 뭐라고 부릅니까? 껍질. 이쪽이 배라고 부르죠. 배 안쪽의 중심 부분을 내배유, 바깥쪽은 외배유라고 하는데, 밀가루의 주성분은 어디예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요 내배유 부분을 밀가루의 중심 부분으로 해서 만들고 우리는 저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저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게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가공정보 티밀가루라고 해서 혈당을 빨리 높아서 소화흡수이 잘 되니까 혈당을 빨리 높여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어디로 먹으라는 거 자꾸 껍질 쪽 먹으라는 거잖아요. 껍질 쪽. 그럼 껍질 쪽에 뭐가 많아요? 그 단백질 중에서도 글리아딘, 글루테닌은 배유 쪽에 많은데 그 껍질 쪽에는 뭐가 많냐면 메소닌, 알부민, 글로불린, 이게 시스틴이라든지 메티오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해. 이 아미노산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 이거라든지 그 다음에 섬유질이 껍질 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기질이라든지 비타민이 껍질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먹어야 되는데 껍질이 파쇄를 시킨다고 해서 그게 소화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소화가 될 수 있게끔 분해를 시켜야 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또 느낌이, 자, 그러니까 초식동물도 하물며 셀룰라제라고 하는 섬유소를 분비하는 초식동물도 밀알의 껍질을 분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껍질이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죠.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가 이제 흰쌀로 밥을 지어서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오면 막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홍부식 장려원도 우리 알 들어가 있어라. 그 다음에 현미밥 먹어라. 그 다음에 콩 들어가게 있어라. 콩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도시락 싸와라. 이렇게 계속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흰 밥을 먹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열량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음식이 밥뿐이 없었던 거야. 그냥 밥심으로 살아왔던 시대이기 때문에 빨리 에너지로 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껍질 부위가 많이 깎여져 있는, 도정되어 있는 쌀을 쓴 거예요. 밥을 들 때.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흰 정군으로 해서 나오는 음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열량이 충분히 과다한 거죠. 열량이 과다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이 껍질 쪽에 있는 영양 성분이 섭취가 되어야지 그게 해결된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현미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미밥을 지을 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미를 가지고 밥을 지어야 된다는 이제 당위성은 생겼고, 자, 상황은 정해졌고, 자, 그러면 이제 현미를 가지고 밥을 지을 때 어떻게 줘야 되냐고. 그럼 백미처럼 밥을 지으면 돼요?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씻어서, 백미처럼 그냥 씻어서 물 부어가지고 전기밥솥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자, 이제 밀로 돌아와 보세요. 자, 흰밀가루보다는 통밀이 좋다는 거, 흰쌀보다 현미가 좋다는 것처럼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통밀가루가 들어간다면 지금처럼
단시간에 발효시켜서 빵을 만드는 식으로 빵을 만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현미쌀을 이용해서 현미밥을 지을 때는 또 다양한 작곡을 넣어서 밥을 지을 때는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듯이, 그게 뭐냐면 오토리지라고 하는 자가분해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을 쓰듯이, 그게 뭐예요? 사전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방법을 쓰듯이 우리도 통밀로, 그리고 여러 작곡이 들어갈 때는 사전 작업을 한 다음에 빵을 만들어야만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왜? 그냥 현미를 백미처럼 씻어서 밥 짓는 거와 별반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밀에 잡곡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이 어떻게 돼요? 흡수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이 넘어가질 않냐 이거예요. 소비자들. 그냥 통밀가루만 들어있으면, 호밀가루만 들어있으면 쿠키 그냥 먹는 거야. 아니 쿠키는 뭐, 비스켓은 뭡니까? 발효도 안 시켜요. 그죠? 호밀 쿠키에 무슨 발효시켜? 섞으면 그냥 바로 굽는 거잖아요. 호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통밀 쿠키가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뭔가 사전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방금 하다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한 게 뭐냐면, 지금 대답해 드리죠. 뭐냐? 쿠키의 천연말을 어떻게 쓰냐? 통밀 샤워종을 분말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통밀 샤워종 분말은 뭐야? 쿠키 반죽에 넣어가지고 쿠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전에 어떻게 해요? 분해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흰밀가루랑 섞어서 집어넣으면 통밀 쿠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밀 쿠키를 선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샤워종 처리한 통밀가루를 이렇게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된 쿠키만이 팔려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선생님? 맞죠? 근데 어떻게 팔아요? 그냥 호밀 들어간 거, 통밀 들어간 거. 그러니까 우리의 동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우리가 조금 빵 과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우리 전배님께서 열심히 찍어서 올려주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방금 이 얘기를 드림과 동시에 이해하셨죠? 사모님? 이해되죠? 네, 좋습니다. 네, 이해되는 걸로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하는 걸로. 그래서 이 동영상을 봄과 동시에, 이 수업을 들음과 동시에 우리는 통밀과 호밀과 잡곡은 그에 준한 적절한 뭐야? 사전 처리해서 넣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다 상식이 됐고, 그 사전 처리가 어떻게 된다? 공유 표면에 기생하고 있는 식물성 유산균이어야 돼. 알았지? 동물성 유산균이 아니야. 식물성 유산균이 어떻게 해야 돼? 사전 작용을 한 것을 먹어야 된다. 공감하죠, 이제? 충분히 공감되죠? 봐요. 많은 지식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알고 있는 걸로 적용해서 딱 빵을 이해하면 다 이해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요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고, 그다음 과학적으로 얘기해야지. 그렇죠? 어떤 조건일 때 그런 용어들을 전부 다 암기하시고, 그게 바로 미생물학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모르고 빵 만들면 웃겨지는 거고, 소비자들은 이렇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어떻게? 아카데믹하게 얘기하면 다 도망가. 그렇죠? 그냥 아시는 거에 빗대어 설명해 드리는 거, 소비자는. 자, 그러면 여기서 액종 원종은 뭐다? 일본 사람들이 왜 만들었어요? 일본 사람들도 뭐 빵을 간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지. 그죠? 우리처럼. 그러니까 신맛이 나는 맛이 없죠. 그래서 액종 집어넣고 이스트 집어넣거나 원종 써서 이렇게 볼륨 만들어서 빵 만들 때 다 이스트 집어넣어요. 일본에서 이렇게 세미나 왔었거든요. 천연발효 빵 뜰 것 같다 해가지고 시바 얘기했잖아요. 계속 시바 욕 아니야. 서울 인터내셔널 베이킹 어페어 시바에서 그 일본 분이 딱 강해. 그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그 제가 발전에 어마어마하게 기여하신 분인데, 그분이 딱 하는데 딱 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내가 그 자료를 밴드에다 또 올려야 되겠다. 다 찍어놨는데 내가 밴드에다 쫙 올려드릴 테니까 퍼서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네, 여러분들만 보시고 아셨죠? 여러분들 보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적절하게. 오늘 늦게 들어가면 새벽 2시에 알람도 틀어라.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거 이해하셨죠? 이 액종 원종의 가치, 가치가 아니라 만들어진 배경과 그 가치. 만들어진 배경이 뭐예요? 간식으로 좋아하는, 간식으로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이 빵의 신맛을 내지 않으면서 기름진 빵, 부피감이 있는 빵, 아셨죠? 그런 빵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이 뭐다? 액종과 원종이다. 그 샤워종은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만든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딱 만들었는데, 그래서 신맛이 싫어가지고 공장기에 효모를 닦아주고 빵을 만들었더니 이런 예전에 없었던 병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샤워종 빵을, 그리고 샤워종 빵을 먹지 않았던 영국 사람들조차도, 이거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빵의 지구사라고 하는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먹지 않았던 영국 사람들조차도 샤워종 빵을, 미국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화이트 샤워 식빵이 미국에서 비쌉니다. 샤워 식빵, 식빵 자체가 싫어요. 샤워 식빵이 또 있어요. 그런 빵들을 먹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그 다른 관점에서 액종과 원종과 샤워종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시장의 관점에서. 그래서 액종과 원종은 일본식 천연발효 미생물 자가배양법 이렇게 정의하고요. 샤워종은 유럽식 천연발효 미생물 자가배양법 하고, 항상 얘기할 때 어떻게 일본식 천연발효 미생물 자가배양법을 응용하여 우리식 천연발효 미생물 자가배양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오미자종, 아까 했죠? 복분자종, 뭐 이런 거 좋아. 좋잖아. 색 좋고, 컬러 좋고, 또 그 느낌 알잖아. 느낌 있죠? 거기에다 넣을 때는 항상 요 얘기를 넣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작게나가 작게 일본식 천연발효 미생물 자가배양법을 응용하여 우리의 식재료에서 우리의 미생물, 발효 미생물을 채취 증강배양시켜 그 우리의 식재료의 영양 성분을 빵 속에 담아. 이렇게. 진짜. 근데 넣어줘야 돼. 작게. 왜냐면 병원성 미생물이 발현된다고 미친 듯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 선생님, 우리는 빵이니까 구우니까 발효 미생물이 다 죽지 않아요. 네가 식중독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잠을 잤나 보구나. 식중독에는 독소용 식중독과 감염형 식중독이 있는데, 독소용 식중독의 독은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아. 아셨죠? 생기면 죽을 수가 있어. 황색포도당 구유에 엔터톡신. 흔한 게 황색포도당 구유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론적 배경을 딱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본식 천연발효 미생물 자가배양법의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이 정도가 되잖아. 그죠? 일본식 천연발효 미생물 자가배양법을 적용하여 우리의 식재료, 우리의 산업에서 만든 액종을 뭐에다? 우리 빵에 넣는 거예요. 몸이잖아. 요게 이제 응용. 제가 이제 재현하는 응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레시피도 다 올려놨어요.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